사실 저는 잘못하면 재수 없어지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게임도 안 해요. 영화도 안 봐요. 뭐 나이트도 안 가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랬어요. 이런 캐릭터다 보니까 민망하긴 하지만 게임 캐릭터 같은 거 보면은 그 여성에 대한 왜곡이나 어떤 상품화가 굉장히 극심하다면서요? 제가 정말 괴로운 게 데스크탑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계속 밑에서 뭐가 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 법규적인 문제도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잡을 수가 없다. 근데 왕이 되는 자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일부 다처제 체험하자. 일부 다처제? 네, 일부 다처제를 체험하자가 그거고 여자를 고르고 정말 현실에서 못하는 거를 그냥 가상에서. 근데 문제는 그게 12세 연령가예요. 어떡하냐. 근데 거기서 남자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그 여성들을, 아까 우리 성격 5개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성격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청수정, 무순영 해가지고 그걸 골라가면서 이제 굉장히 왕이 뭐 되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왕이 되는 자구나. 그렇죠. 그 여자들을 마음대로 골라 잡아가면서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시키면서 그런 것도 있고, 오버워치라고 해가지고 그 슈팅 게임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웅을 분석했어요. 우리 벗들이 같이 공격형 영웅 8명 중에 남성 캐릭터는 5명, 여성 캐릭터는 3명, 수비형 영웅은 남성 캐릭터가 3명, 여성 캐릭터가 2명 이런데 그러니까 공격형 영웅은 남성 캐릭터가 많고 지원형 있죠. 뭐 원거리에서 하는 거는 여성 캐릭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현실에서도 제일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남성이 주체성을 가지고 여성이 종속성을 가지면서 보조적 존재, 도와라, 여자는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게임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한 그 현실의 굉장히 하이퍼 리얼리즘인데 소영언니 말씀대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게임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 여성 캐릭터를 얼마나 더 이렇게 성적으로 만드냐에 따라 남성 유저들이 몰리는 게 굉장히 달라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센터에 세운다는 거죠. 예, 센터로. 남성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남성이 지향하는 바를 얼마나 잘 저격하느냐에 따라서 남성 유저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린 작가들 있죠. 굉장히 성적으로 자극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월급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보조적이고 종속적인데 광고 홍보할 때는 센터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마치 무슨 옛날에 너무 1940년에 얘기하면 지금 너무 실망하는데 뭐 전쟁 얘기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똑같아서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 핀업 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터에 여성만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남자들끼리 술을 먹어도 그 화보가 옆에 있어야지 술맛이 나는 그런 화보의 등장이 1940년대고 문화사회학적으로는 굉장히 그거를 중시하거든요. 왜 권투할 때도 중간에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그러니까 뭐 치어걸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그렇지만 그 핵심이 남자들의 어떤 성적 흥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게 디지털화. 그렇죠. 성적 흥분을 만들어내되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역할은 딱 그건 거죠. 우리가 나대면 안 돼. 바보와 창녀. 나대면 안 돼요. 두 개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세계 안에서 아이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그건 성기고 다 섹스로고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얘기를 하는 어떤 문화 도구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임은 그냥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렇죠. 이미 여성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젊고 예쁘고 비현실적인 몸매에 그리고는 죽고 나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이런 걸 남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굉장히 보조적인 존재만 그걸 계속 수행을 하는 그 안에서 애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놀잇감이 진짜 중요한 게 그렇죠. 어떤 걸 가지고 계속 노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가 이제 학습하는 거잖아요. 교육 선생님 계시지만
그래서 갑자기 라떼는 말이 나게 은혜 언니랑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한다. 인형 아니 이렇게 언니 바비 인형 가지고 놀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없고 어른은 인형 가지고 놀았어요? 너무 인형 갖고 안 놀았던 것 같은데. 인형을 가지고 안 놀았구나.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 인형은 되게 이렇게 볼 통통하고 이렇게 애기 인형이고 이렇게 전 물리고 이렇게 포대기 없는 그런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비 인형이 미국에서 1959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것도 무명학적으로 중요해서 외우는 건데, 왜냐면 인류 최초로 아기들이 데리고 노는 인형이 어른을 닮은 인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아기들은 특히 여성의 역할, 그것도 나쁘지만 여성의 역할은 애를 어르는 거야. 이게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바비의 등장은 너의 가장 중요한 1차 역할은 성적으로 어필하는 거야. 그렇죠. 가 등장하는 문화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대상화 플러스 바로 자본, 소비 자본주의가 가지고 여성을 몸을 소비 대상화하고 있는 것까지가 결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디지털화된 3D로 그렇죠. 매일 애들이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가해할 수 학습을 있는 수행하는 학습을 거죠. 수행할 수 있는 일까지 생긴 거지. 좀 무섭다. 끔찍하다.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방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보 인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보보 인형을 하나 놔요. 그럼 이렇게 툭 치면 너무 오뚜기 인형과 같은 그런 보보 인형이거든요. 세 그룹을 설정해요. 그래서 먼저 샘플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보 인형을 막 예뻐하고 한 그룹은 그래서 글로 들어가게 하고 한 그룹은 보보 인형을 냅둬요. 이거는 그냥 무생물처럼 냅두고 그냥 책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시연을 하고 있고 한 그룹은 그 보보 인형을 괴롭히고 이거 칼로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그걸 학습한 다음에 그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를 하는 아주 유명한 보보 인형이라는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자기가 본 대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보 인형을 냅둔 방에서는 그걸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아요. 딴 거를 꺼내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보보 인형을 칼로 찌르고 괴롭히는 거에서는 여자 아이들도 집어서 그걸 찌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그냥 이렇게 학습된 것들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타인에 대할 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그냥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게 게임인데 왜 이러냐, 게임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냐라고 할 수가 참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뉴스에서도 옛날부터 이 게임을 실제로 해보려고 뭐 동생이나 뭐 맞아요. 가까운 지인에게 자기보다 약자에게 해가지고 문제가 맞아요. 됐던 사례들도 보고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은혜 언니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과 성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성서에서는 어려워요.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인간의 모양을 한 어떤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 또 이제 소비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 화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인간의 모양을 닮은 인형을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해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윤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성용 섹스 로봇을 전시를 했는데요. 2시간 만에 반파됐다고 합니다. 반파? 반파돼서 다 부서진 거죠. 그 보보 인형, 그러니까 여자를 때리고 싶은 남자들이 많다는 너무 거죠.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왜 유럽 쪽에서는 그 섹스 로봇을 활용한 성매매가 가능하거든요. 합법화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이 로봇가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리얼돌도 마찬가지라서 전부 CCTV 다 달아놓고, 왜냐면은 폭력 그 리얼돌도 비싸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망가져서. 근데 성격을 설정할 때 뭐 반항하는 성격 이런 것도 막 설정을 한다면서요. 그 섹스 로봇은 성격을 그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섹스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